우리가 사람을 아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상대를 아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이름은 누구누구,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했고, 우리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은 홍익인간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윤회를 해서 지금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스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안다고. 예전에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누구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확실하게 알아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극히 일부분이더라는 거죠. 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과연 내가 저 상대를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는 어떤 우를 보면요, 저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래 너 그거구나 말 한마디를 듣고 다 알았어. 나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런 식으로 다 안다고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자인이 볼 적에, 하나님이 볼 적에 알아? 얼마나 아는지를 우리 테스트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들이 다 걸려서 아니 제가 지를자냐 아니더라고. 아니 제가 왜 사기를 쳐 나한테? 제가 왜 거짓말을 해?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 내가 그 상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몰랐는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달라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우리는 맞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느냐는 거죠. 알아도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 상대가 자신을 드러내놓기까지는 우리 상대를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함부로 저 상대를 안다고 내가 판단을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건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상대가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서로서로 잘 조합하고 의논하고 융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서로가 같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각자가 서로서로 잘한다는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 마인드 자체가 뭔가를 정말 공적인 베이스에서 뭔가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뭔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 에너지를 볼 적에 이 사람은 스스로가 본인의 말은 안 해도 혼신의 에너지를 본인도 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때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상대가 혼신의 에너지를 꺼내는 그 순간에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안다, 모른다 이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상대를 모르면서도 안다고 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하고 함부로 자꾸 흔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흔들리다가 나중에 거꾸로 해가지고 고양이 발톱에 핥히기도 하고 이런 꼴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고양이 이쁘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 너무 심하게 하니까 고양이가 거꾸로 발톱을 내미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내가 이만큼의 내가 나를 드러내놓고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진심으로 내놓고 하는가. 그게 다 상대는 정확하게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 그만큼의 본인의 역량에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요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내가 옛날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저는 막 이러고 이랬는데요. 이번에 좀 자세가 다르다든가 이번에 좀 달라요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대 더 알려고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했냐? 그때는 어떻게 했냐?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상대는 아이쿠야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내주는 만큼 그만큼 내주는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감사한 과정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내가 구태 그것을 원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상대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상대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닐 때는 본인 스스로가 미안하다고 하고 나는 그런 에너지가 아직은 발현되지 않으니까 내가 혹시나 여기 끼어가지고 이 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빠지겠다 하든지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지라고 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 상대는 스스로가 이 에너지하고 자기가 뭔가 안 맞다는 걸 스스로 알고 스스로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그때 알려고 하질 않아요. 만약에 다 알았다고 해도 그 알았는데 그다음 못 져라. 우리는 과연 상대를 알았을 때 지금까지 세상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저 상대를 뒷조사했는데 써먹기도 하고 알았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뭔가 사이가 틀어지면 그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뒷담화를 하고 이런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한테 뭔가를 드러내기도 뭔가 머뭇머뭇거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한테 그걸 바라지도 말고 또 상대가 국태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건 내가 얘기도 하지 말고
단순히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그 명분을 보고 그 명분에 맞는 만큼만 꺼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치지 않고 이런 일대로 잘 어우러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이에 대한 부모의 간섭도 30% 이내에 해야 된다는 식으로 요것이 30% 이내에서 잘 원만스럽게 되는 건데 여기서 자꾸 우리는 좀 더 상대가 얘기를 하니까 더 궁금하니까 더 파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와 상관없는 쪽으로 자꾸 신경이 곤두서고 주파수가 날리는 것은 결국 30%에서 오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에서 그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가더라도 그만큼의 겪은 만큼의 이 일이 완벽하게 되질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상대를 구태 알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봐라. 편안하게 보고 오늘의 이 상대를 봤다고 해서 난 저 상대를 알았다고도 하지 말고 오늘의 저 모습이었구나. 오케이? 그리고 그 점을 찍지를 않는 거죠. 내일의 또 다른 모습? 또 그 다음에 다른 모습. 이럴 때 내가 좀 더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을 가지게 되거나 그 상대가 주어지는 일을 가지고 주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이랬구나. 이래서 상대가 나한테 자기네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열어준 만큼 그만큼의 나는 또 그걸 감사하게 받아먹고 또 나를 그만큼 신뢰해서 열어주는 걸로 알고 또 나는 신뢰해서 열어준 나는 이 정보를 받았을 때 이 정보를 어디다 써야 하는 것도 나 잘 알아야 되겠죠. 상대가 나를 믿고 말을 해줬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도 고귀하게 받아들이고 한낱 사람들한테 가십거리로 저렇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고귀하게 받아들여서 이 상대가 내준 거를 내가 또 잘 써서 다음에 어떤 일 할 때 내가 또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상대가 어떤 식으로 줬든 이것을 내가 감사하게 받고 이렇게 했다면 그걸 함부로 우리들끼리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만났을 때 뒷담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불평, 불만의 요소라든가 사회를 탁하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정말 당신은 사회의 어떤 어른으로서 또는 사회의 어떤 상담자 역할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께서 앞으로 우리는 인류의 상담사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상담사의 제1 역할은 뭡니까? 나한테 상담받은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거죠. 그것은 이 상담할 때만 그 상대가 나한테 그 파일을 열어주고 자기 어떤 고해성사 같은 것도 열어준 거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떠벌리라고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이 명분과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나는 결국 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상담사의 자세는 그걸 들었다고 한다면 나는 들었으니까 꼭 비밀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니고 이 들은 정보를 내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써야 이 상대도 좋고 나도 좋은 거를 생각해보고 간다면 그러한 나한테 온 정보도 함부로 우리가 굴리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돼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상대를 알려고 하는 것조차도 대자연이 나한테 정확하게 주고 있으니 내가 거기다 더 알려고도 하지 말고 또 더 모른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오늘 이걸 할 때는 이만큼 알면 되고 다음에 또 이 일을 할 때는 또 거기 맞게끔 알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나가면 내가 부대끼지도 않고 내가 또 너무 많은 정보를 알아서 내가 힘들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실력을 갖추지 않고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팔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상대가 나한테 이런 정보를 줬을 때는 나 이런 사람이야 했을 때는 어머 나 저 사람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하면서 막 그때는 뒷걸음을 친다든가 이런 꼴이 나는 거죠. 왜 상대한테 그런 말을 하도록 너가 유도했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꼴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가까이 하고자 하거나 상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왜 가까이 하고자 하고 왜 알려고 하느냐. 너가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상대는 가까이 왔을 때는 너가 모르는 모든 정보를 꺼냈을 때 너는 그 상대의 아픔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너는 그 상대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안 만큼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한 뜸 한 뜸 나한테 주는 것만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른다고 해서 내가 진짜 바보인가? 모르는 건가? 이게 아니고 그럼 나는 여기까지만 아는 거다. 근데 이 부분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말고 이 부분은 모르지만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알고 또 이 부분은 또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요만큼 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굉장히 얇은 알미네. 다음에 보니까 이게 이만한 깊이가 있었네 그 안에. 저 사람은 이만한 깊이를 갖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 깊이를 모르고 나는 요만큼을 가지고 갔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알고자 하는 그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는 나한테 주어지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고 간다고 한다면 나한테는 결코 어려운 일은 더 이상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치가 좋은 게 좋을 때가 있고 눈치가 없어서 좋은 게 있어요. 예, 눈치라는 것은 사랑이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이 눈치가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눈치가 있냐? 눈치밥을 많이 먹은 사람도 눈치가 있어요. 눈치밥을.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맞나 아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런 눈치가 있고 어떤 미적인 감각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아주 공부를 좀 더 세밀하게 해놓은 사람은 그런 쪽의 눈치가 또 빠른 거죠. 그건 센스라고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눈치가 있는데 우리의 눈치는요. 사람들이 나는 눈치가 있어 하지만 그 사람도 눈치가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 다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쪽 눈치가 있지만 이쪽 눈치는 없어요. 100% 나는 모든 눈치가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눈치든 간에 정말 내가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이런 쪽에 있어서 그런 사람 눈치밥을 많이 먹은 이런 사람 눈치가 있죠. 그 사람은 이 정법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나면 아 이래서 나한테 그때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구나라고 한다면 그러한 눈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괜히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있을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하지? 이런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 근본에 돌아가는 우리가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거를 내가 모른 채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다 보니까 저 상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괜히 보고 어머 갑자기 나를 쳐다보네? 내가 그럼 나보고 가라는 소리인가? 어떻게 소리인가? 이렇게 내가 평가하고 내가 불안에 떨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는 내가 실력이 부족한 만큼이라는 것은 여기는 이 분위기라든가 이 명분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알려고 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센스 있는 사람, 그 눈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 눈치가 있었던 만큼 그 눈치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는 그 눈치 있잖아 하고 상대를 갖다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쪽에 쓰는 게 아니라 그만큼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다 이 상황을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은 그 재주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단지 이 재주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딱 비교하는 거죠. 아, 저런 눈치도 없어? 이렇게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눈치도 좀 더 멋있는 눈치로 못 변하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단지 잘난 체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비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주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도 잘 보고 또 여기 있는 어떤 내가 불안해서 눈치를 보는 이 사람도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에서 마련됐는가 그걸 정확하게 안다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눈치 보는 것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편안하게 이 상황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전체가 아 나도 이런 쪽에 내가 안에 숨겨져 있던 이러한 미적인 감각이라든 어떤 센스가 발현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런 눈치가 아니라 이런 쪽의 눈치로 내가 잘 승화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